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더스트리 4.0 디지털 인사이트 2024 오늘 온라인 컨퍼런스 진행을 맡은 저는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AI, 데이터, 클라우드 인프라의 확산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시스템 분석, 운영, 통합이 가능해졌고 나아가서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기술이 더해져서 인더스트리 5.0 시대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전자신문 인터넷과 테크데일리가 마련한 이번 온라인 컨퍼런스에서는 더 스마트 팩토리, 자율 제조 혁신과 AI를 주제로 업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키노트에서는 ABB 코리아의 송태준 부사장님의 지속 가능한 제조업 DX를 가능하게 하는 로봇의 변화라는 주제로 컨퍼런스의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부사장님 나와주셨는데요.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발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BB 코리아에서 로보틱 사업부를 맡고 있는 송태준입니다. ABB는 세계 3대 엔지니어링 회사 중 하나로서 로봇 사업을 한 지도 올해가 50년째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왔지만 사실 올해는 여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단풍 색깔이 그렇게 예년 같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인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사실은 이 자연을 보면서 약간 상기되는 그런 시즌인데요. 오늘 저희 로보트에서 앞으로 이 로봇 자동화가 인더스트리 4.0에서 어떻게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있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제가 준비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ABB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BB는 저희들이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력화죠. 전력화와 그 다음에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좀 더 서스테이너블하고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추구하는 그런 기술에 있어서 리딩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역사는 한 140년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크게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력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전력의 40% 이상을 모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모터의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저희들이 사업 기반의 일렉트리피케이션과 모션을 하고 있는 사업이 중추가 되고 있고 거기에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공장 자동화의 이제 큰 스케일의 공장 자동화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로보틱스 앤 디스크리트 오토메이션 해서 생산 라인에 로봇을 활용한 그 다음에 PLC 등 각종 머신 자동화, 그러니까 기계 자동화 장비를 활용을 한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사업 분야를 이루고 있는 20개의 디비전이 있고 그 디비전들은 전 세계 랭킹에 있어서 각각 1, 2위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이제 좀 efficiency, 효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15년, 벌써 10여 년이 넘은 글로벌 IEA의 에너지 조직이죠. 예, IEA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에너지 efficiency가 탄소 배출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듯이 알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저 시기에는 한 80센트에서 10센트 정도의 그 단위 1kWh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한 80에서 10센트 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한 50센트 언더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0에서 2센트 정도인 20센트 정도인 저희 에너지 이피션시를 통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부분 효율화를 이 자동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전력을 쓰는 기계들의 효율화를 통해서 어떻게 효율을 증가함으로써 해서 전력 소비량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발전소를 덜 짓고 그다음에 CO2를 덜 배출하는 그런 사회가 그런 경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가장 또 쉬운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에서는 2050년까지 넷 제로라고 하는 그런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지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천명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여러분이 보시듯이 리뉴어블 발전 캐파를
3배를 하고 용량을 그 다음에 에너지 이피션시를 2배로 그 개선을 하는 것이 2030년까지의 중요한 어젠다이고 2050년까지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 뭐 석유라던가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량의 50%를 전력화함으로써 리뉴어블 에너지, 그 다음에 전력의 소비의 효율화를 통해서 그 50%를 달성함으로써 해서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넷제로가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어베일러블한 지금 가능한 기술들이 저희가 사용 가능한 기술들이 2030년 이 탄소 배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8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넷제로 퓨처라는 것은 가능하고요. 3가지 큰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리뉴어블. 저희 나라는 아직 리뉴어블이 한 5%, 6%밖에 안 되지만 세계 평균은 벌써 25%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more renewable, 재생 에너지를 더 도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피션시를 더욱더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력화를 통해서 넷제로 퓨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로봇의 이 밸류체인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로봇을 만드는 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도 쓰기 때문에 반도체 그 재료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실리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만들어지고 그 재료들이 이게 캐지고요. 그 다음에 그 재료를 가지고 컴포넌트라든가 바디를 만드는 그런 공장으로 재료들이 컴포넌트화가 돼서 저희 ABB 공장에 오고 저희 ABB 공장에서 로봇을 만들고 만든 로봇이 이제 저희 고객 사이트에 배달이 되고 배달된 데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10년에서 20년 사이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이 연한이 끝난 로봇은 이제 폐기 처분이 되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서 가장 그 탄소 배출이 많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로봇을 사용을 하는 저희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도 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23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용되고 있는 동안 전력 소비량이 전체 로봇 한 대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80% 이상의 탄소 배출이 로봇을 사용하는 커스터머 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에너지 효율적인 전력 효율적인 로봇을 만드느냐 그리고 로봇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로봇을 활용을 한다는 것은 로봇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기획을 하는 단계 그리고 로봇을 설치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로봇을 10여 년이 넘게 운영하는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 쓴 중고 로봇을 어떻게 재활용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울러서 어떻게 에너지 이피션시를 높이느냐가 저희 로봇 업계에서도 큰 화두이고 저희 ABB 로보틱스는 저희 ABB 그룹에 2030년까지 이제 넷제로 뉴트럴한 탄소 뉴트럴한 그런 회사가 되겠다라는 비전 아래 로봇도 저희가 2030년까지는 80% 이상 저희들의 그러니까 100% 이상 저희들의 스코프 1, 2 탄소 에미션 배출은 줄이고 스코프 3까지도 한 25%에서 30% 이상 줄이려는 노력을 하면서 저희들 제품이 좀 더 효율적이 되어서 저희 고객들 사이트에서 탄소 배출을 덜하는 그런 로봇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이피션트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바로 다음으로 이제 로봇 스튜디오라는 저희 제품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이 로봇 스튜디오라는 거의 디지털 트윈에 가까운 저희 시뮬레이션 툴을 써서 어떻게 에너지 효율적인 로봇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들은 이를 통해서 약 30% 이상, 기존 대비 약 30% 이상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의 컨트롤러, 로봇을 다루는 컨트롤러도 새롭게 저희들이 플랫폼화된 그래서 5개의 컨트롤러가 저희들의 모든 로봇을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룹을 나눠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옴니코라는 새로운 로봇 컨트롤러를 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 컨트롤러도
이 로봇이 움직이다가 브레이크를 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력 방향으로 떨어질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션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전기 자동차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브레이크를 걸거나 이제 경사를 내려갈 때 자동적으로 전기가 재생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재생되는 것 또한 이 컨트롤러에 이제 적용을 함으로써 컨트롤러를 교체를 통해서 약 20% 이상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로봇이 되게 강성 로봇이고 되게 단단하고 그리고 리질리언트한 되게 로봇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정확한 정밀도가 높은 로봇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기계적인 디자인, 컴포넌트의 디자인들을 좀 더 효율화해서 로봇의 무게를 약 10% 줄인다. 그러니까 머터리얼을 10% 줄여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머터리얼 양도 10% 이상 줄이고 그것을 만드는 데 들어간 당연히 이제 에너지를 저희가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이제 모션 컨트롤 자체도 좀 더 라이트하게 갈 수 있어서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는 그렇게 세 가지 방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좀 더 중심적으로 제가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 스튜디오라는 저희 그 OLP, 그러니까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이라고 보통 이제 저희들 영역에서는 부르고요. 근데 저희들의 시뮬레이션 이 소프트웨어는 거의 디지털 트윈에 가까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로봇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무엇보다도 플렉서빌리티,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리 거의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인스톨레이션이나 커미션 타이밍을 줄임으로써 해서 여기 들어가는 리소스를 줄이고 그다음에 좀 더 빠른 인스톨레이션과 커미셔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현실과 거의 99% 이상 똑같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새로운 모델을 도입을 하거나 했을 때 바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공장의 새로운 그 운영 형태를 만들고 바로 온오프로 그 공장의 셧다운 타임을 최소화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의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AI 등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엔지니어링 노하우들이 들어감으로써 해서 효율적인 모션 컨트롤이 가능해서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저희 ABB 로봇을 활용하는 유능한 경력이 한 7, 8년 이상 되는 엔지니어보다 좀 더 훨씬 빠르게 자동적으로 로봇 패스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로봇 패스가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최적의 거리로 그 다음에 되게 스무스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드웨어적인 그런 로봇의 무리가 덜 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도 적기 때문에 로봇의 에너지 소비뿐만 아니라 생명 연장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로봇 사용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그런 효과를 드릴 수 있는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두 번째, 디자인 앤 엔지니어링.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직접 로봇을 활용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퍼레이션스 앤 옵티마이제이션 분야에서 아웃풋과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로봇의 그런 전류량이랑 부하량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로봇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로봇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떤 모션에서 얼마만큼의 부하가 더 걸리고 그것이 로봇의 라이프 타임이나 아니면 전력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로봇 오퍼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 실질적인 케이스로서 저기 IMA 쉘링이라는 회사에서는 커미셔닝 하는 시간을 저희 로봇 스튜디오를 활용함으로써 해서 기존의 이런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없을 경우 대비해서 50%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시간은 곧 돈이고 리소스의 절약이겠죠. 그 다음에 이 링컨 일렉트릭이라고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웰딩 쪽 웰딩건을 만들고 있기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쪽에서도 생산을 하면서 생산 제품이 바뀌고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바로 적용함으로써 해서 이 로봇 만드는 그런 다운타임을 90% 이상 줄일 수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베어링을 만든 스웨덴의 SKF라는 회사는
저희들의 이제 그 새로운 옴니코어라는 컨트롤 플랫폼을 도입함으로써 해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16% 이상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봇 스튜디오는 큰 기능을 이렇게 10가지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10번째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디지털 트윈 기능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저희 로봇 스튜디오에서 구현한 3D 시뮬레이션이고 오른쪽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로봇의 영상입니다. 워낙 그 신호가 순간적으로 가지도 않고 저희들이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밀리스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의 특징은 시뮬레이션이 모션 컨트롤 엔진을 직접 시뮬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로봇 스튜디오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그 시뮬레이션 된 프로그램을 로봇에 바로 입력시키면 로봇이 시뮬레이션과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 때 좀 더 확실하게 사전에 검증을 해서 이런 에러, 이렇게 간섭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기기하고의 저희가 PLC도 시뮬레이션에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연동하는 그런 주변 기기와의 연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도가 높은 그런 인스톨레이션과 커미셔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로봇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오토 패스 플래닝이라는 로봇 스튜디오의 기능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 부분을 사람이 저희 ABB 로봇 엔지니어가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가야 되는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저희가 오토 패스 플래닝이라는 로봇 스튜디오의 기능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최적의 로봇 패스를 자동으로 판단을 하고 주변의 3D 렌더링이 정확하게 돼 있다면 옵스타클이나 간섭이나 이런 것들도 피해서 정확하게 패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연히 들어가는 엔지니어의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되게 최적으로 로봇 모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로봇의 수명의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포지티브한 그런 임팩트를 가질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시그널 애널리저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면서 각 관절이라든가 그래서 리듀서라든가 아니면은 모터에서의 신호들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해서 어떤 모션에서 어느 정도의 부하와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가 벌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안에서 변환을 해보고 조정을 함으로써 해서 최적의 이 로봇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옴니코어라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4세대의 로봇 컨트롤러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좀 더 지속 가능한 로봇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로봇과 그다음에 컨트롤러를 플랫폼화했습니다. 그래서 모듈화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로봇이 있는데 이 5개의 모델로 이 출력에 따라서 등급이 있는 5개의 모델이 저희들의 모든 로봇을 커버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20%의 에너지 효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로봇 스튜디오와 연동이 퍼펙트하게 되기 때문에 로봇들을 쉽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한 GMS PLC라든가 이런 PLC들이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기기와의 그런 연동들이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봇 스튜디오 옴니코어에 저희들이 좀 더 강화된 6개의 밸류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엔들리스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 시큐리티. 저희들이 요즘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버추얼 상에서의 이제 해킹이라든가 데이터의 이제 리키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웨어와의 협력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된 시큐리티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구현을 했고요. 당연히 프로덕티비티 저희들이
0.6mm까지의 그 정확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풀 스피드로 저희들의 로봇의 풀 스피드로 0.6mm까지 정확한 모션 컨트롤이 가능한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컨섬션을 줄였고 세이프티 저희가 퓨처 세이프티 스탠다드에 맞춰서 약 100여 개의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펜스를 친다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센싱을 통한 이 로봇 환경의 세이프티 구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옴니코어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라이프롱 커미트먼트 저희들이 그 잘 아시다시피 세계 그 전역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직접 서비스를 함으로써 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그 컨트롤러를 바꾼다, 업그레이드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오퍼레이션을 연속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조금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20% 이상 에너지 컨섬션이 그 컨섬션 절감이 가능하고요. 이 절감이 가능한 기술은 아래와 같이 리제너레이티브 브레이킹이 됩니다. 그래서 옴니코어에서는 bidirectional, active rectifier가 있어서 브레이크라던가 이제 그 중력 방향으로 모션이 벌어질 때 거기에서 그 전력이 생산이 되고 그 전력이 생산된 전력을 로봇가 있는 사이트 공장의 그리드에 다시 제공함으로써 해서 뭐 다른 데다 쓸 수 있게 함으로써 해서 저희들이 에너지 컨섬션을 더 줄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슬립, 하이버네이트, 24V 엑스터널 파워 서플라이에서 요거는 좀 더 옵션이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노트북 쓰시다 보면 하이버네이트 기능이 있고 잠자는 기능이 있고 이런 것처럼 컨트롤러도 그런 기능이 도입이 돼서 로봇이 운영이 되지 않을 때 효과적으로 컨트롤러가 에너지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토패스 플래닝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간단한 비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저희 승전자 엔지니어가 약 90분에 걸쳐서 티칭을 한 똑같은 작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오토패스 플래닝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가야 되는 위치만 선정을 한 다음에 오토패스 플래닝 기능을 누르면 아래 오른쪽과 같이 속도에 있어서는 약 3.24초에서 1.7초의 테크 타임으로 그다음에 에너지 컨섬션에 있어서는 3.6kJ에서 2.3kJ로 줄이는 약 36% 이상을 에너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되게 조그매 보이지만 이 로봇가 15년을 계속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마무시한 그런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 상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 세대 컨트롤러인 IRC5를 활용을 해서 비슷한 로봇의 이제 퍼포먼스를 비교를 했을 때 ISO 규격의 ISO 큐브의 풀 퍼포먼스 모드에서도 아래와 같은 이 에너지 컨섬션 효과를 저희들이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ISO 그 아이다 퍼포먼스 모드에서도 저희들이 약 10%, 20% 이상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ABB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서큘러 이코노미에 저희들 비즈니스 모델과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부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build to last. 그래서 저희들 로봇 중에서 35년 이상 쓰는 로봇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좀 무겁고 강성 바디를 로봇 바디를 로봇 이 몸체를 좀 고수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로봇 스튜디오와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컨트롤러 외에 저희들의 바디도 최적화를 통해서 뭐 6700 계열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0kg 이상을 줄이는 그런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가벼워지지만 저희들이 항상 고수하는 build to last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고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extended lifetime, 그 다음에 repairing, 세 번째로는 repairing and fixing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로봇은 사실 그러니까 소모품인 기어박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체가 되면 바디가 사실은 뭐 충돌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크게 손상이 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퍼비싱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신로봇, 그러니까 새로운 로봇을 만드는 것 대비해서 75%의 탄소 배출이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어떤 로봇들이 자기의 첫 번째 생애 이후에 두 번째 생애를 하고 여기서 10에서 20%는 이번 세 번째 생애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공장에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repairing and fixing. 저희가 약 35,000개의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호환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모듈화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서 이 부품 수도 줄이면서 그 다음에 호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문제 없이 이 오퍼레이션에 문제 없이 로봇을 계속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이 로봇 오퍼레이션 운영 시간이 다운되면 그게 돈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저희 소비자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을 함으로써 해서 새로운 컴포넌트가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모듈화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어 파트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리페어와 그 다음에 픽싱이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리트로핏입니다. 제가 오늘 업그레이드 부분은 살짝 뺐는데 저희들이 모듈화를 통해서 로봇 간의 부품이 이제 호환이 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로봇을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로봇의 컨트롤러도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장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생산 체계가 바뀌었을 때 기존의 로봇을 쓸 수 없어서 새로운 로봇을 구입한다기보다는 최대한 기존의 로봇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리트로핏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당연히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저희들이 에너지 이피션트한 기술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리트로핏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6번하고 5번은 연결돼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활용이 된 저희 로봇들을 저희가 이제 바이백을 하고 그 바이백한 로봇들을 리퍼비시먼트를 통해서 새로운 로봇으로 창출을 해서 다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는 이런 서큘러 이코노미를 로봇 제공하는 업체로서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향후 이 서스테이너블한 이코노미를 만들기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태준 부사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10시 40분부터 다음 키노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